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스닥을 제가 차트 분석을 하나, 비트코인을 차트 분석을 하나,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죠.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드리잖아요. 추세는 어디로 향해 있다, 이쪽으로 갈 것이다, 또는 추세는 상방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꺾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사실 그 부분이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미래. 자,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 지금은 안 그려진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지금 현재입니다. 제가 현재랑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미래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즉, 조금만 깊게 말을 하자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현재를 생각했다. 현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분석을 할 때 정말 예전이긴 한데 현재가 부근에서 14K 부근은 조정을 의심해보고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패턴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자, 하락분에 대해서 62%를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하락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하락분에 대해서 62%를 되돌려 놓았다. 흔히 말하는 618 구간들에 해당합니다. 이런 패턴을 가져가지 않을까 제시를 해봤었고요. 이 기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를 보면은 62%의 저항이 걸렸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맞췄다 틀렸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재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냥 사람들이 다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상은 조금 달라요. 이 시간대를 보시면은 최근 이틀 동안 비트코인은 하락이 아닌 횡보를 가져갔었죠.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면은 방향성이 아래, 위도 아니라 옆으로 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거시경제에 해당하는 증시에 대한 부분은 최근 이틀 동안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스닥을 여기에 그어들어 볼게요. 나스닥은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버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미래를 보는 그 정답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차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내려갈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자면 더 큰 악재가 겹치지 않는다면은 이 구간에서 내려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는 나스닥은 내려가는데 비트코인은 버티니까이고, 이거는 그냥 이 말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상승 하락 이런 장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버텼던 장이 언제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매도세는 나올 만큼 나왔고 지금 악재로 인한 이 하락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기점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23일이고 25일부터 27일까지 각종 악재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겹쳐져 있죠. 자, 호재건 악재건 간에 이런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전에 선반영이 되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차트의 선반영이라고 나타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25일부터 마고, 잭슨홀,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이 부분이 선반영이 완료가 되고 이 도중에 큰 악재가 없다면은 차트는 버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분석가들은 여기에 지지가 통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오늘만큼은 나스닥이 내려가는데 비트코인은 버티니까 이 매물대는 지키려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미래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하락 추세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고 이게 좀 더 가파릅니다. 1번과 2번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는 1번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차트가 하락하는 와중에 이렇게 터치하다가 하락하는 와중에 이렇게 상승 추세선, 이런 부분의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좀 차트가 좀 이상하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고점은 높여주지 않고 특정 매물대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상승으로 보기엔 애매하고 하락 추세에서 전환은 한 것은 맞다. 즉, 추세선을 맞고 내려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하락 추세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횡보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고점도 고정되어 있고 저점도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박스권을 가져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면 상승보다는 횡보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석적인 해설이 아닐까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장세에서 이런 추세선을 벗어나는 움직임에서 이런 횡보장이 나올 때는 추세가 사실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는 점은 이후에 악재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에 대한 교육으로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저가에 이제 손절가 걸고 스탑로스 걸고 롱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설을 하겠지만, 그래도 악재가 좀 예정되어 있는 날인 만큼 그냥 횡보장으로서 해설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장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기간이 짧습니다. 분명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이거를 뚫어내는 데에는, 그리고 매도 구간을 설정하는 데에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앞으로 남은 일이 한 이틀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는 게 저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세선을 옆으로 밀면서 하락 추세선을 극복했던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아직 하락 추세선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옆으로 밀면서 만약 차트가 하락을 한다면 더 내려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하락세를 극복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옆으로 밀거나 옆으로 미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간이 25일 핵심 이슈가 벌어지는 날에 이 테스트 구간을 갔습니다. 즉 이 말은 정말 이더리움 너가 올라갈 마음이 있다면 핵심 이슈를 견뎌내면서 이 상승 추세를 벗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올라갈 의지가 있다면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건 하락이 더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락 추세선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넘기는 그런 시점에서 좋은 타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이더리움이 좀 더 매매하기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9월까지는 이더리움의 매수 구간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저는 나스닥이 좀 지지하는 걸 보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는 걸 보면서 이미 이더리움을 좀 채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를 보유 중에 있고, 이런 10% 매수, 추가 매수 부분은 지금은 확정된 게 없지만 하락 추세선을 벗어날 때 매수에 들어가서 30%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좀 중요한 거는, 사실 비트코인의 차트를 제가 그냥 여기다 그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5일선이 60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60일선이 내려오면서 역배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다르죠. 60일선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60일선을 지키면서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고 60일선을 지켜내면서 5일선이 상승을 한다면은 조정을 마치고 상승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이 마치 지난 약세장으로서 상승을 가져갔었던 19년도의 상승과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때도 지금과 같이 5일선이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60일선을 계속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갔었고, 결국엔 이탈을 하면서 좀 큰 하락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5일선이 21선을 이탈을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되겠죠. 하지만 21선의 굳건한 지지로 인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낸 때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자면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된 것은 5일선이 61선을 이탈했을 때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상 이더리움의 5일선 차트가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탈을 한다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고, 지켜낸다면은 이런 조정장을 겪고 상승이 가능한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100%로 그냥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하되 이런 이탈이 발생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탈을 발생시킨다면은 역배열 구조로 인해서 크게 못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추세가 위가 아닌 우상향이 아닌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차트가 그러한 기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의 매매는 이것만 보고 제가 접근을 할게요.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해요. 5일선이 60일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하락세 전환이 아닌가? 라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낸 적도 있고요. 하지만 하락을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럼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근데 저는 반반의 확률도 좀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니까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좀 더 보유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탈은 비트코인이 저가를 터치를 하면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저가를 터치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이 선을 건드게 된다면은 제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대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할 때는 저는 15% 비중은 그냥 계속 보유로 가져갈 겁니다. 만약에 30%를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이 15% 비중만 매도를 해서 15%를 보유를 할 거고 20%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5%만 손절을 한다라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셔도 되고 이 장이 1차 매수로서 나머지 66% 비중을 현금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는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이 사실 단기장이 유리한 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준비된 컨텐츠는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이 지금 1440원 해서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이게 환율 차트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1비트 있죠. 1비트를 1000원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1100원을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900원을 내야 된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전혀 틀린 얘기예요.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원화를 더 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업비트 이 원화 차트 보시면은 버티고 있잖아요. 그 버티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되는 차트예요. 좀 더 들어가자면 김프가 끼면서 좀 버틴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하락장에서 김프가 낀다라는 내용은 물론 김프가 하락분을 조금 버텨내고 실제 차트는 이렇게 흘러갔어야 됐지만 차트가 버텨내면서 이런 김프가 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 놓고 보면은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은 달러로 이제 10%가 오를 때 테더 차트에서 10% 오를 때 원화 차트에서는 6%밖에 안 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단타장은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환율을 생각함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연관관계를 생각하고 그 연관관계에서 김프를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단기장으로 이런 식으로 오르면은 단타장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하락분은 거의 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조금은 얘기가 빠졌는데 일단 이더리움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보겠다. 스탑로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겠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에 관해서 한 가지 보충을 해볼게요. 스토캐스틱 차트에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갈지 아니면 적게 올라갈지, 즉 이런 차트를 나타낼지 아니면은 2번에 해당하는 이런 차트 중간 부분만 채워주고 내려갈지에 대해서가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 그냥 하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승이 반드시 온다라고 해설을 하지 마시고 자, 오늘부터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상승하건 적게 상승하던지 간에 지금의 스토캐스틱상 저점을 이탈을 하지만 않으면 돼요. 앞으로 그려주는 차트가 저는 스토캐스틱의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승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승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제가 파동을 그리는 차트는 어떻게 해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그림에서 파동 형태를 띄우는 그림은 더블 바텀을 띄우고 저점을 올려줄 때 굉장히 상승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더블 바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건 적게 상승하던지 간에 스토캐스틱에서 저점 이탈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9월부터 큰 상승을 받기 좋은 구조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단기장은 예측은 안 할게요. 오늘은 이게 크게 올라가나 적게 올라가나 그 부분은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관점 없음으로 갈 거고요. 제가 박스권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이슈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휩소가 될 것이고 내려갈 때도 휩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 현재 매물대이고 1차 매수를 여기서 채운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2차 매수는 어떡하냐?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내려갈 때 있죠.
저는 저가 부근은 아무래도 약간 피레침 형태로 쏘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뭐 이 저가를 지켜내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미지수예요. 마운트 곡스가 13만 7천 개, 원화로 4조가량의 비트코인을 이제 던질 수도 있는 상황에 돌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14만 개를 여기서 버텨낸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거고, 저는 나머지 10%는 하락 피레침으로 쏟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매수하고 난 뒤에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만약 매수를 했다면 영상 촬영 시간이 여기가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셔서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니까 참여라고 적어주시고 입장 상담을 해주시는 분한테 안내를 받아서 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아마 그 시간에 맞는 실시간 관점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저는 영상을 하루에 한 번 촬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하고 난 뒤에 촬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내면서 3가지 악재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무슨 악재가 있는지 아실 거고요. 마운트 곡스의 14만 개의 비트코인 하나로 4조 4천억 또는 4조 정도에 해당하는 매도 물량이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배분이 되고, 정확한 일자는 아직 고지된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8월 25일부터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마 오피셜이 된 이후에는 매도를 하고 난 뒤에 소식이 전해질 때가 많으니까 그냥 25일부터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8월 25일 10시부터 27일 10시까지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심포지엄, 전문가들이 떠든다라는 거죠. 그럼 전문가들이 경제에 대해서 떠드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긴축을 진행하던 와중에 비도기적인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지금 현재장이고, 그 장 안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게 되니까 25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한 8월 26일에는 우리의 제롬 파월, BJ 파월이 연설을 합니다. 23시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월 25일에 진행을 하고 9월 10일에 진행을 하고 9월 말에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한다면은 내내 장세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날짜가 겹쳐 있고 지금 표시된 날에 한 번에 겹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번 주말까지만 조금 주의하면서 장을 보자. 우리가 상승세를 보더라도 그냥 횡보로 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이번 장 매수만 잘하면 된다라고 적어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1차 매수를 채우는 거고 하락할 때 2차 매수 채워서 30% 비중을 채우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더리움으로 채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동평균선을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2차 매수를 채우는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